코리니 아빠의 투자일기 오늘은 테슬라, 스페이스X, 캔톤의 공통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리니 아빠의 투자일기는 인문학적 추론 영역이니까 절대 투자의 일방적인 기준으로 삼지 말아주세요. 자, 그 프로테 아르케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했던 원리입니다. 그 의심을 계속 해나가면서 더 이상 의심할 수 없는,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첫 번째 원리까지 내려간다. 그래서 영어로는 first principle이라고 하고, 그렇게 해서 제일 마지막에 정말로 거절하고 해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제일 마지막에 남는 그것을 이제 부동의 동자라고 해가지고 이런 사고 방식을 이제 프로테 아르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씩 다 의심해서 제일 마지막에 남는 거를 남기는 거, 마치 데카르트의 방법론적 회의 같죠. 그래서 이런 어떤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물리법칙 요것만 하나 남기고 나머지 어떤 관행이나 통념이나 전례를 전부 다 재검토 대상으로 한다라는 바로 그런 사고방식입니다. 이 사고방식에 굉장히 익숙한 게 일론 머스크죠. 네, 그래서 머스크의 진짜 무기가 뭐냐? 머스크는 전기차, 로켓, 로보택시 전혀 다른 사업들인 것 같지만 그의 성공 방식은 하나로 겹쳐지는데 그게 뭐냐면 당연하다고 여기던 기존의 어떤 가정들을 뒤집어서 구조적인 비효율을 찾아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은 비슷비슷하게 사고를 하죠. 닮게 사고를 합니다. 그래서 뭔가 기존 플레이어들보다 조금 더 잘해보자라는 점진론적인 어떤 변화 이런 것들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마트폰 만들 때도 뭐 화소수를 조금 좋게 한다든지 아니면 액정의 사이즈를 조금 좋게 한다든지 무게를 좀 가볍게 한다든지 대부분이 이런 점진적인 변화에 그치고 말죠. 하지만 정말로 그 혁신을 이루는 사람들은 야 그게 왜 그래? 그래서 처음 그 가장 기본적인 전제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스마트폰이 야 이거 혹시 접히면 안 될까? 화면이 접히는 스마트폰을 만들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을 해내는 거죠. 네, 예전에는 액정이 어떻게 이게 이 두꺼운 게 접히냐라고 생각을 했지만 결국에는 폴더블 폰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리적인 제약을 끝까지 왜 그게 불가능하지? 라고 질문하는 게 바로 퍼스트 프린서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의심을 하다 보면 뭔가 시장의 어떤 비효율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런 비효율이 크다라는 건 어떻게 보면 바로 안전 마진이 크다라는 걸 의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투자에서 이 가치 투자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벤저민 그레이엄은 이런 얘기를 했죠. 시장 가격과 내재 가치 사이의 간극, 이 간극이야말로 바로 투자의 안전 마진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이 굉장히 싼데 어떤 것의 내재 가치가 굉장히 높을 때 바로 그걸 안전 마진이라고 할 수 있죠. 네, 그 다음에 어떤 혁신가는 이 어떤 시장의 어떤 그런 관행과 이 물리적인 가능성 사이에서의 간극을 발견을 하고 이게 바로 혁신의 대상이다라고 생각해서 접근을 하는 거죠. 바로 이게 머스크의 사고방식입니다. 그래서 그 비효율이 클수록 이 혁신가들은 굉장히 기회로 바라보는 거죠. 야, 이거 이렇게 비효율이 크면 내가 이걸 뒤집으면 굉장히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겠는데? 라고 생각을 하겠죠. 네, 그래서 그 머스크의 세 가지 사례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나눠보자면 첫 번째는 테슬라의 배터리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배터리를 가지고 전기차를 만든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다 바보라고 얘기했죠. 왜? 그 배터리의 단가가 1kW당 $600 정도 되기 때문에 전기차는 굉장히 비싸고 무겁고 또 한번 충전하면 얼마 가지도 못하기 때문에 뭐 석유나 이런 디젤 차량에 비해서 굉장히 비효율적이라고 비판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머스크는 생각이 달랐어요. 야, 이게 비싸? 이게 왜 비싸지? 그래서 실제로 이런 배터리를 구성하는 뭐 리튬이나 망간이나 아연이나 뭐 이런 것들의 원자재 가격을 따져보니까 $80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야, 이 간극 $520는 대체 어디로 사라졌지? 그러면서 여기에 어떤 비효율을 발견하는 거죠. 그래서 머스크는 야, 이거를 내가 뭔가 이런 공급망의 어떤 중간 마진이나 이런 것들을 내가 다 혁신을 해가지고 이 가격을 떨어뜨리면 이거는 다 내가 가져갈 수 있는 수익이잖아 라고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기가팩토리로 수직 통합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서 막대한 비용을 떨어뜨리는 이렇게 사업을 진행을 하는 거죠. 자, 두 번째로는 스페이스X의 로켓이죠. 로켓. 기존의 로켓은 어땠어요? 한 번 쓰고 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사에서 로켓을 한 번 쓸 때마다 일단 로켓의 가격이 $5억 넘었다는 겁니다. 근데 머스크는 이 가격을 거의 뭐 9분의 1, 뭐 이 정도로 낮춘 거죠. 팔콘 내에서. 왜? 이런 생각을 한 거죠. 머스크는 질문합니다. 여러분들, 비행기를 만약에 한 번 타고 버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비행기 값이 얼마나 비싸겠습니까?
뭐 맞는 얘기잖아요. 들어보니까. 근데 왜 로켓은 한 번 쓰고 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로켓이 비용이 비싼 겁니다. 당연한 얘기잖아요. 근데 아무도 지금까지 이걸 의심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머스크는 이 생각을 한 거죠. 야, 로켓도 비행기처럼 한 번 쓰고 버리지 말고 재활용하면 되잖아. 그래서 이걸 회수해 가지고 재활용하는 걸로 돌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안전 마진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비효율이 머스크의 안전 마진으로 변신하는 거죠. 그 다음에 택시. 로보택시를 한번 생각해 보죠. 택시의 가장 큰 비용은 뭡니까? 인건비죠. 인건비. 운전자 인건비입니다. 대부분이 다 인건비죠. 그렇기 때문에 택시비는 거리가 아니라 시간에 비례하는 거죠. 오랫동안 타고 있으면 그 시간의 정체는 바로 운전사의 인건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율주행으로 만약에 이 인건비의 구조를 제거하면 나머지 이 인건비 60%, 70%가 다 뭡니까? 안전마진이 되는 거죠. 항상 머스크는 이렇게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머스크의 이런 세 가지 혁신은 하나의 공식으로 마무리가 되는 거죠. 뭐다? 다 시장의 비효율. 시장의 비효율을 발견을 해서 이거를 다 안전마진으로 돌려놓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당연하다고 생각하던 가정을 뒤집은 다음에 비효율을 발견하고 재설계한 다음에 10배 이상의 혁신을 이루는 게 머스크의 성공방 정식이죠. 자, 그러면 캔톤이라는 걸 가지고 금융을 가지고 한번 접근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DRW의 돈 일슨 회장입니다. 이분이 2014년도부터 바로 기존 금융의 비효율을 해부하고 원장을 재설계한 게 바로 캔톤입니다. 자, 그래서 기존 금융의 네 가지 구조적 비효율이 발생을 하죠. 왜냐? 원장이 서로 다 분절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의 비효율이 발생을 한 거죠. T 플러스 1, T 플러스 2. 즉 우리가 주식을 팔면 바로 돈을 안 주고 예탁원으로 갔다가 이걸 다 결제 청산을 한 다음에 이틀 후에 우리한테 돈을 주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이 굉장히 비효율. 이 동안에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 다음에 중개 비효율. 여기서 이제 청산기관이나 예탁결제원은 여기서 또 수수료를 가져가고 뿐만 아니라 증권사도 여기서 또 수수료를 가져가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수수료 비용이라는 게 또 생기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묶여있는 돈이 돌지를 못하잖아요. 이틀 동안 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자본 비효율. 이게 이틀 동안 묶여있는 돈의 양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거에 대한 이자 비용 아무것도 안 주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이거를 빨리 이제 돈을 가져가려면 오히려 우리가 대출을 받아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수십억 달러의 시장이 이제 사라지는 거고 그 다음에 인건비 비효율. 이런 어떤 원장이 다 이렇게 분절돼 있다 보니까 대조를 해야 되죠. 대조해서 수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원장 간의 이 숫자 맞추기를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거 달라들어가지고 엑셀 작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백오피스의 대규모의 어떤 인건비가 낭비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네 가지 구조적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비효율의 뿌리는 하나인데 그게 뭐냐? 원장이 다 분절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은행은 은행별로 맞춰보고 그다음에 청산원은 청산원대로 증권사는 증권사대로 그래서 다 원장이 분절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캔톤은 이렇게 접근을 합니다. 캔톤은 거래 원장은 연결하되 공유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캔톤은 기존의 블록체인들이 거래 원장이 다 공개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래 원장이 반드시 공유되어야 하는가 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 블록체인은 그 이더리움이나 아니면은 비트코인 이런 것들은 이런 질문을 하지 않았죠. 그래서 금융거래에서는 사실은 A, B 간의 진실을 모두가 알 필요가 없다. 이거를 모두 다 써야 된다고 하면 그거는 결국 비효율이다. 얼마나 낭비냐. 공간의 낭비고 시간의 낭비고 에너지의 낭비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A, B의 진실은 A, B만 기록을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모두가 같은 데이터를 공유하는 건 과잉이다. 이건 속도만 느려지고 굉장히 비효율이다로 얘기를 한 거죠. 진짜 필요한 건 뭐냐? 이 당사자 간에 A, B가 서로 그 원장이 맞아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런 프라이버시가 지켜져야 된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접근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서로 다른 원장을 원자적으로 읽기 위해서 캔톤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모든 거래들이 다 중앙청산기관으로 가가지고 실제로 이제 그 정산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도 T 플러스 1이 최선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율이 발생을 했던 거죠. 그렇지만 캔톤 내에서는 양쪽에 그 동기화되는 그런 싱크로나이저가 있어가지고 두 개를 동시에 거래를 맞춰보는 거예요. 얘하고 원장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래서 그런 그 거래가 동시에 두 개가 다 일어나는 겁니다. A에서 청산이 되면 B로 가고 또 B에서 청산된 자산은 A로 가는 그 행위가 둘 다 실행되거나 둘 다 실행이 안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이런 그 청산 과정 절차가 다른 기관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미 이 둘이 거래가 될 때 다 청산이 돼버려요. 그래서 A라는 자산이 B로 이동하면 A에서는 삭제시키고 B로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B에서 삭제된 걸
거를 A에 만들어줌으로써 이 중앙 청산기관의 그 존재 자체를 아예 불필요하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이걸 캔톤의 원자적 거래라고 합니다. 그래서 T 플러스 제로를 달성을 해낸 거죠. 네, 그래서 캔톤은 이미 그렇게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야 이게 진짜 가능해? 라고 물으시는 분이 있던데 실제로 작동을 하고 있죠. 그래서 매일입니다. 매일 3,500억 달러 이상의 레포 거래가 캔톤 위에서 지금 정산이 다 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캔톤스캔닷컴에 들어가시면 이 데이터를 우리는 실시간으로 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실험이 아니죠. 테스트가 아니라 이미 시장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 1,000개 이상의 밸리데이터가 이 노드를 운영하면서 글로벌로 운영을 하고 있고 브로드리지의 레포 거래가 매일매일 지금 365일 24시간 일어나고 있고 DTCC가 지금 2, 4분기 때 이런 그 미국 국채에 대한 파트너로서 테스트가 MVP 모델이 할 준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SEC에서도 노 액션 레터를 통해서 국채 토큰화를 승인을 했기 때문에 2026년도 2, 4분기 때 바로 이 MVP 모델이 캔톤에서 작동될 예정이고 얼마 전에 일본도 마찬가지로 캔톤 내에서 9월 달까지 MVP 모델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죠. 네, 그래서 캔톤에 들어와 있는 이 원장들은 다 연결이 된 겁니다. 공개되진 않지만 서로가 다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투자 은행이나 그 다음에 비자 같은 어떤 결제 인프라, 그 다음에 이런 DTCC 같은 이제 규제, 이런 그런 인프라, 그 다음에 이런 유동성 인프라, 스테이블 코인이나 디지털 자산들, 그 다음에 거래소나 이제 트레이딩 나스닥이라든지 뭐 이런 그 거래소가 다 들어오고, 그 다음에 기술기관들, S&P나 무디스나 뭐 마이크로소프트, 딜로이트 이런 기관들이 전부 다 캔톤 위에 올라와서 원장들이 연결되는 과정. 네, 그걸 통해서 이 T 플러스 1, T 플러스 2의 비효율을 없애는 것. 바로 그것이 캔톤의 안전마진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산업 영역은 달랐지만 결국 방법론은 같았습니다. 비효율을 없애는 게 바로 안전마진이죠. 그렇기 때문에 머스크는 배터리나 로켓이나 택시를 통해서 바로 이 그 비효율을 없애려고 했던 거죠. 마찬가지로 캔톤은 국채, 증권, 현금, 담보의 모든 원장을 연결함으로써 원장은 공유되어야 한다. T 플러스 2는 당연하다라는 이런 개념들을 다 깨고 원장은 공유되는 게 아니라 연결돼야 되는 거죠. 연결되지만 공유되지 아니한다. 모든가의 사적 영역이기 때문에 거래 당사자들끼리만 공유를 하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비효율들을 전부 다 없애서 이런 비효율을 안전마진으로 바꾸는 것. 바로 이게 캔톤의 비즈니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 질문을 드리는 거죠. 크립토 세계의 이 당연한 내러티브, 지금까지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이 내러티브를 여러분들은 언제까지 믿을 건가요? 뭐 코드는 법이다, 탈중앙화 되어야 한다, 이게 진짜 블록체인이다, 비트코인 반감기 사이클, 뭐 그래서 반감기가 지나가면 뭐 어떻게 된다, 뭐 이런 얘기들. 그다음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이고 이더리움은 디지털 은이고 XRP는 스위프트 대체자. 이런 내러티브에 언제까지 믿을 것인가? 라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